스포츠 엑스파일의 차동철입니다. 여기는 방콕입니다. 방콕은 제가 46년 전 7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취재 기자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제 합동방송단의 일원으로 말이죠. 방콕 아시아 경기 대회 하면은 차범근 선수가 처음으로 독일 소속 분데스리가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선수로 프로로 결국은 데뷔를 하러 그때는 방콕 아시아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바로 그 북한과 축구 결승전이었습니다. 결국은 0대0으로 비기고 말이죠. 시상대에 그 북한 선수하고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 먼저 말이죠 올라가려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0대0으로 비기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범근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인가 그렇게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선수로 아마 전체 우리나라 선수로서 프로로 결국 데뷔를 했던 그런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가족들하고 이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만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들어있는 제 호텔도 보니까 말이죠. 정말 서울에도 이런 호텔이 이 크기가 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2022년 9월 5일 그러니까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청소년의 스포츠 엑스파일이라는 유튜브를 개국하고 나서 개설하고 나서 아마 처음으로 해외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53년 동안 현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상 제가 53년 동안 현역 기자로 제가 2000년에 그 KBS 그만두면서 프리랜서 선언하면서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팩트와 함께 지나간 옛 얘기, 그 53년 동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제작 여건이 열악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스포츠 엑스파일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고 계셔서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그 2년 전에 스포츠 엑스파일을 개국할 때만 해도 그 후배가 아주 전문적인 그 영상 편집하는 제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알찼습니다만은 지난 5월에 결국은 그 회사가 어렵게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간신히 좀 스마트폰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팩트는 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작에 있어서 그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제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분들이요 계속해서 들어와서 지금 이 2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저렇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러나 저를 아신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어와서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스포츠 소식은요. 그 9월 5일에는 다다시피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저녁 8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홍명보 감독이 26명의 대표 선수를 이제 선발을 했고요. 오늘 이 9월 2일에 결국 26명 가운데 19명이 소집이 됐어요. 그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월 5일 저녁 8시에 그 팔레스타인과의 첫 번째 경기에 갔고 9월 10일에 오만에 가서 두 번째 경기를 갖게 되는데 아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미국, 멕시코, 캐나다 열리는 대회 월드컵에도 우리가 본선에 진출하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축점을 아주 잘했어요. 우리 지금 18개 팀이 지금 3개조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비주속했는데 뭐 팔레스타인, 오만, 이라크, 요르단,
이렇게 6개 팀이 홈앤더웨이로 10경기를 해서 상위 두 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단 말이죠. 이러면은 홍명보 감독이 뭐 우여곡절 끝에 감독이 돼서 제가 보기엔 큰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연속 11번째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진출한 이래로 32년 만에 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진출하고 나서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10번 연속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11번을 나가서 우리가 지금 38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승 10무 2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호텔이다 보니까 좀 아주 이 호텔에서 말이죠. 굉장히 친절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자, 먼저 유럽 축구가 이제 A매치가 이제 9월 5일부터 또 이제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로에 뛰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소식이 궁금하려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월드 클래스 주장인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난 9월 1일 밤 9시 반에 뉴캐슬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웨이 경기였어요. 어웨이 경기였습니다만 1대1로 졌어요. 자,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때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리고 에버턴과의 경기에는 4대0으로 이기면서 2골을 몰아치면서 세 번째 경기 뉴캐슬과의 경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이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하나 주지를 못했어요. 풀타임 뛰었습니다만은 1대2로 졌어요. 한 골도 사실은 토트넘이 넣은 것이 아니라 뉴캐슬의 수비의 실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한 골을 얻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토트넘이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솔란케라든가 슈샬리송 선수가 부상이라서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왼쪽 윙으로 다양하게 풀타임 뛰었습니다만 결국은 동료들이 패스를 해주질 않아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결국 1대1로 졌지만은 양팀 간의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2경기 연속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9월 2일 새벽 3시 45분에 세 번째 경기 릴과의 경기 팀이 3대1로 이겼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긴 했지만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 29분에 득점해가지고 21분간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21분 뛰어가지고는 공격 포인트 기록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기대가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개막전 르하브르와의 경기 때 4대1로 이길 때 경기 시작하자마자 2분 4초 만에 골을 넣었단 말이죠. 이것은 참 이강인 선수가 23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8월에 선수상 이것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이 정한 거고요. 그리고 몽펠리에와의 경기 때도 6대0으로 이길 때 골을 넣었단 말이죠.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세 번째 릴과의 경기 때 또 골을 넣지 않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이고 감독이 이 후반 29분에 득점해가지고 21분간 활약을 했기 때문에 골 넣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사실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 때 3대2로 이길 때 후반에 패스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역전이 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3대2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언론으로부터 많은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상이 아니지 않냐. 왜냐 그 다음날 이
팀 훈련에도 참석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무릎에 부상이 있다 이래가지고 언론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세 번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왔어요. 팀이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독일이 특히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과거 2000년에 말이죠. 2000년에 이제 함부르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0 함부르크에서 그다음에 2003년에 레버쿠젠에 가서 2015년에 이제 토트넘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만 5년 동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제일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말이죠. 참 글쎄요. 어제 이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로축구연맹이 절대 인종차별은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김민재 선수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때 결국은 부상이란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상이 아니고 뛸 수 있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 울버햄프턴에 있는데 지난 9월 1일 밤 11시에 노팅엄과의 경기에 후반 13분에 결국은 후반 15분 출전했어요. 결국은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선발로 나오질 못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이거 보면은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두 번째 경기 첼시와의 경기 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그때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거 이것이 아마 노트넘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태극전사들 골 소식이 없네요. 그러나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2경기 연속 골과 함께 세 번째 경기에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분 좋게 홍명보에 같이 합류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이제 10년 만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10년 만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만은 자 지금 26명의 선수를 갖다 지난달 26일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권경원 선수고 김문환 선수가 이제 이 부상 때문에 빠지고 대신에 조유민 선수고 황기원 선수가 이제 보강해서 이제 합류하게 됐습니다만은 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2일 오후 2시에 대표팀 합류 모였는데 19명, 26명 가운데 19명이 결국은 모여서 발을 맞췄고요. 아마 내일 정도면 아마 다 합류해서 발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 5일 저녁 8시에 상암 월드 경기장에서 있을 팔레스타인과의 아시아 3차 예선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단추를 잘 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러지 않아도 홍명보 감독이 지금 감독될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하겠다 그러지만 이미 코칭 스텝 다 발표를 했잖아요. 코칭 스텝 소코치의 볼트레, 아로서 전력 분석 코치의 마이야, 또 국내 코치로서는 박태하, 김준규, 김동진 이렇게 이제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감독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내용이 중요합니다. 축구 팬들이 많은 비난 속에 지금 시작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파리 올림픽의 최대 관심은 여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폭탄선언했던 안세영 선수. 아이고, 이게 8월 5일이죠. 8월 5일에 중계 허명자이 선수를 갖다 21대 16, 21대 13 이렇게 가볍게 2대0으로 뽑고 28년 만에 201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현 선수 이래로 28년 만에
이 여자 배드민턴에 금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22살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우승의 감동보다는 아주 그 배드민턴 협회의 그 잘못된 관행을 갖다가 좀 자기가 소신 발언한 것이 아주 뭐 파리 올림픽에 물론 요즘 언론이 다 뭐 하여튼 그 여야 정쟁하고 말이지 이슈가 하는데 다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감동이 있잖아요. 특히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은 그 안세영 선수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세영 선수가 그 얘기해놓고 보니까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13개를 따냈고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면서 3년 전에 16위에서 8위가 되는 그런 감동을 우리 스포츠맨들이 결국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나 또 나중에 끝나서도 3번 연속 자기가 자기의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안세영 선수가 윤승민 대통령의 격려만 전에는 그 공식적으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사실은 공식적인 기자들과의 만남을 안 했죠. 그건 잘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안세영 선수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시간, 장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이 좀 이건 다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 안세영 선수의 고향이 이 광주가 아닙니다. 나주입니다. 나주가 나주에서 결국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광주로 이사를 가서 광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결국은 배드민턴에서 15살에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주에서 환영식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안세영 선수로서는 아마 올림픽 이후에 공식적인 그 자리가 아닌 처음으로 나주시에서 환영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주에서는 안세영 선수의 안세영 이름을 건 체육관을 짓겠다. 뿐만 아니라 나주에 또 안세영 거리를 만들겠다.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세영 선수가 이제 서서히 이 일반적인 공식 행사에 나가게 됐고 이제 부상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뭐 안세영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거든요. 제 고향이 춘천입니다. 춘천에서는 그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지금 월드 클래스고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 손흥민 선수를 기리는 춘천에서 여러 가지 뭐 손흥민 광장뿐만 아니라 춘천역을 손흥민역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인 성정 씨가 아직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손흥민 선수를 기리는 또 손흥민 선수 이름을 딴 춘천시에 여러 가지 손흥민 거리라든가 손흥민 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왕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서늘해졌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방콕입니다. 건강하십시오.